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안보 공백 우려 속 용산시대 개봉 박두 주제 공개합니다. 용산시대 개봉 박두 안보 공백 우려. 용산 집무실 구상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오늘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도 있다라는 관측 보도도 나오고 있고, 오늘 이 광화문 정부청사와 용산 국방부 청사를 둘러보고서 최종 마음의 결정을 한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어제 윤 당선인이 청와대 이전 TF와 75분간 회의를 했다. 광화문 외교청사, 용산 국방부 청사 압축된 후보지 장단점과 소요 예산 상세 보고받았다. 윤, 국방부 신청사 이전 방안 더 선호. 오늘 두 곳 현장 방문 뒤 최종 결정하겠다. 제가 저 받아주시고요. 국방부 신청사 내에서 공간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그 청사진도 오늘 보도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대형 미디어홀에 나가서 짚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함께 보시죠. 지금 용산에 있는 국방부 부지 지도입니다. 항공샷을 저희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워낙 잘 아시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신용산역과 용산역 인근 가깝습니다. 이렇게 빨간 테두리가 국방부 부지입니다. 실제 이렇게 지도보다는 직접 가보면 훨씬 더 국방부 부지가 넓습니다. 그리고 이 국방부 부지보다 더 넓은 게 사실은 이렇게 사우스 포스트라고 저희가 표시를 해놨는데 용산공원 부지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미군 부대가 주둔했던 미군 부대입니다. 이 부지가 상당히 넓습니다. 주한미군 병력의 상당수가 이 앞에 주둔했었는데 평택으로 다 이전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곳은 텅텅 빈 땅입니다. 이 부지를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용산 시민공원으로 탈바꿈한다라는 게 기존까지의 계획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 대사관 숙소 부지, 국립중앙박물관 용산 가족공원입니다. 그리고 요 전체적인 부지를 가장 잘 내려다볼 수 있는 데가 바로 국방부 부지 안에서 또 언덕이 있습니다. 언덕 위에 세워져 있는 저 건물, 국방부 청사 건물입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10층까지 건물로 구성되어 있고, 물론 지하 주차장도 꽤 많이 들어가 있는 저 건물입니다. 그리고 이 국방부 청사 계획 나와 있습니까, 지금? 1층에서 2층까지 어떻게 활용한다라는 안 돼 있습니까? 잠시 후에 준비해 주시면 저희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민 기자, 백악관 모델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 지도 보고 백악관 모델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지도하고 직접적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백악관 모델이라는 게 결국은 관저와 사무실이 붙어 있고, 그리고 사무실이 전체가 대통령 집무실뿐이 아니라 비서실장실, 국가안보실장실, 대변실 등이 같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논의하는 공간을 만들겠다, 이런 게 백악관 모델이었던 거죠. 그래서 일단은 청사에 있는 1층부터 한 5층까지를 청와대가 활용을 하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은 좀 더 봐야겠지만 1층은 기자실을 두고 2층에 대통령 집무실을 두고, 그리고 3층부터 5층까지 비서들이 운영하는 사무를 두면서 수시로 이제 오가면서, 그리고 또 그 안에 이제 민관 협의회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상시적으로 소통하는 공간을 만들겠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백악관이라는 게 그야말로 그냥 시내 한 곳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백악관 앞을 시민들이 수시로 이렇게 지나다니는데, 그런 것처럼 용산 옆에 있는 이제 시민공원들을 활용해서 시민공원에서 대통령 집무실이 바로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대통령도 바로 나가서 시민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겠다. 지금 이런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용산 국방부 신청사 이전안이 이제 외교부 청사 이전안과 함께 이제 두 가지 안 중에 하나 선택하겠다. 그래서 오늘 현장을 가서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용산 안에 아무래도 좀 많은 힘이 실리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안을 만들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 관저도 집무실 옆에 신축할 수 있다, 이런 방안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시죠.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시 용산공원 착공과 함께 집무실 옆에 관저를 신축할 예정.
신축되는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간을 임시로 사용할 가능성, 청와대 이전 TF 관계자, 국방부 신청사 인근에 국방부가 소유한 유휴부지 활용해 관저 신축하는 방안의 무게. 정혁진 변호사님, 국방부에 계셨잖아요. 네네. 그 저 주한미군 기지 이전 사업단 네네. 법무실장 네네. 정확하죠? 네네. 저 미군 기지 부지가 상당히 넓고 네. 그게 다 공원이 되잖아요. 네네. 그 부지 큰 부지가 공원이 되면 지금 당선인 측의 설명대로라면 그 미국 백악관을 시민들이 공원을 통해서 대통령 집무실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활용하겠다라는 계획인 것 같아요. 네네. 가능합니까? 저 앞에 공원이 되면? 제가 봤을 때 그 현실적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저기 네. 그 미군 기지가 용산이 80만 평이거든요. 그다음에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국방부 자체 부지가 18만 평이에요. 제가 이제 국방부 처음 이제 임용돼 가지고 출근을 딱 했는데 예. 그 전까지는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지금 별관인데 박정희 대통령이 1970년에 지은 청사가 있어요. 거기 자주국방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처음 국방부 가니까 아 여기가 국방부구나 하고 들어갔는데 그거는 극히 일부분이고 지금 보시다시피 저 앞에 있는 그 국방부 본관 건물 10층짜리 건물인데 저기 한 1000명 정도 근무한다라고 하고 똑같은 거의 쌍둥이 같은 빌딩이 합참 빌딩이 있거든요. 합참 있죠. 건물이. 예. 거기도 또 그만한 그게 있고 뭐 조사본부, 시설본부 해가지고 건물이 수십 동이 있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일반 저 원칙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방부 본관으로 가는 것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청와대 정원이 몇 명인지 제가 찾아봤더니 직제표를 봤더니 443명이에요. 근데 그 중에는 이제 일반직 공무원들도 있지만 무슨 공업이나 시설이나 심지어 임업 담당한 그런 서기들 같은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까지 굳이 그 청와대 관리할 일이 없을 테니까 국방부로 안 가고 그 다음에 윤석열 당선인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청와대를 소통한 것도 있지만 슬림화하겠다, 실질적으로 해체하겠다 그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직제표에 나와 있는 443명 중에서 상당 부분 덜어내면 한 300명 정도면 될 거고 300명. 네, 그러면 국방부 2층 장관실이 커요. 예. 2층 장관실이 제 기억에 의하면 거의 반층이거든요. 거기 그냥 대통령 충분히 그 대통령 집무실로 쓰셔도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고 2층의 나머지 부분의 한 절반 정도가 차관실이고 또 기타 이제 시설들인데 비서실장실 차관실 쓰게 하고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국방부 저 건물에 한 5개, 한 서너 개 층만 써도 충분히 청와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굳이 저걸 갖다가 전체 건물을 다 쓰겠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관저를 지을 땅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전체 80만 평 중에 그다음 또 상당 부분 이미 우리나라가 반환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다가 그 대통령 관저를 짓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청와대가 마치 국방부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양새가 되니까 그건 조금 이상하지 않나.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한남동 참모총장 공관이요. 육군 참모총장 공관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3,000평 되거든요. 거기에 그냥 그 대통령 관저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교통 같은 것들이 조금 불편해도 그 미군 부대 통해 가지고 길 가면은 그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청와대 나오시는 거는 찬성을 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청와대를 조금 슬림화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용산 국방부 청사 부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적인데 김영주 의원님. 네. 당선인 측이 처음에 밝혔던 취지와는 조금 다르게 굴러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예컨대 만약 광화문 정부 청사안을 확정한다면 그때는 얘기가 좀 달라지죠. 그때는 정말 당선인이 밝혔던 것처럼 광화문 강정의 시민들과 더욱더 격이 없이 소통하는 대통령, 슬림한 청와대가 되겠다라는 것에는 그 취지가 실현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안보적인 보안적인 문제는 있습니다만, 근데 국방부 청사로 들어가게 되면 왜냐하면 제가 저 국방부 청사에서 오래 취재를 했기 때문에 청와대 못지않게 저희가 폐쇄적이거든요. 부지도 굉장히 크고 민간인이 저기까지 들어갈 수도 없고 저기 건물을 한번 보시면 거의 군사 건물이에요. 한번 들어가면 집무실과 뭐 기자실이 같은 건물에 있다고 하지만 기자들이 장관실, 집무실까지 갈 수도 없어요. 다 바리케이트 쳐져 있어서. 과연 국민들과의 소통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다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뭐 사실 대통령께서 거기에 계시더라도 수시로 남대문도 가고 그리도 나오면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고 그런 의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청와대에 계시나
용산에 계시나 어디에 계시나 수시로 만날 수 있는. 그런데 이제 논의 자체를 그러면 뭐 퇴근길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지금 계획에 의하면 뭐 청와대 이전하는 뭐 국방부 건물 바로 옆에 신축을 하겠다. 그러면 사실은 퇴근길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또 명분이 별로 없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저는 가시는 것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데 예. 너무 짧은 시간 내에 저 국방부 건물을 비워달라. 예. 이런 부분이 좀 걸린다는 거죠. 당분간 청와대에 있다가 6개월 안에 예를 들면 수방사라든지 뭐 어떤 방위사업청 이렇게 해서 분산해서 계획을 좀 뽑아 올려라. 국방부도 숨쉴 여유를 주고 예. 또 뭐 또 민간인들의 요구라 뭐 의견을 모아서 하나하나 가면 되는데 당장 내일 모레 5월 달이면 들어가시겠다고 하니까 너무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거고요. 단순히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청와대에서 국방부 거리가 한 6km 정도 됩니다. 근데 6km 정도 밑으로 내려오면요, 김포공항의 항공 노선까지 이전해야 돼요. P73이라 해서 항공 제한 구역이 별도로 새로 측정돼야 되거든요. 활주로까지 다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주상복합 건물이라든지 그 통제라든지 알겠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문제도 예. 같이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김은혜 대변인이 기자의 질문을 받았어요. 국방부 청사로 들어가면 국민 소통을 한다는 게 무색해지는데 어떻게 할 거냐. 왜냐하면 김은혜 대변인의 오늘 아침 답변이 국민과의 접촉과 소통은 기자실이 한 건물에 있기 때문에 가능해진다라는 설명이 나왔기 때문에 기자실 한 건물과 국민 소통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궁금해서 한번 질문 드려봤습니다.